뉴스 임현주입니다. 이시정 지사가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할 거면 빨리 하자. 대량 실업은 어떡할 거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울로 이송된 음성 확진 환자가 청주로 도주해 연쇄 감염 우려가 컸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 환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30분 안에 초기 진단이 가능한데 증상이 없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도 충북이 올해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유치와 기존 기업 증설이 주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의 확진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시정 충북지사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시행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는데요. 결혼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만 허용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도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곳만 최소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히 대량 실업 사태 등을 직면할 수 있어 지금까지 신중론이 많았는데 한편에선 차라리 빨리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시내에 내걸린 폐업 현수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는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자 업주는 14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신고로 소상공인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줄어드는 보증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에도 자꾸 까는 상태고 월세를 차라리 한 달 딱 그냥 문 닫는 게 낫지. 이건 문만 열었지 뭐 영업이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이처럼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차라리 빨리 시행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까지 고정비용만 수천만 원 하는 대형 식당도 마찬가지. 찾는 사람이 없어 매장 내 거리두기가 알아서 된다는 자족까지 나옵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아마 대도시에서 1,070명, 1,000명 넘어가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지역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 상인들 역시 거듭된 격상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 국민이 한꺼번에 한 보름이면 보름 10일 딱 해갖고 끝을 내야지 자꾸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자꾸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하지만 3단계 시행은 마트나 편의점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이 봉쇄되는 것. 특히 중단기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량 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는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더 힘들죠. 달달이 지금 월급 200 얼마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또 음성적인 영업 행태 등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한 거리두기 상향이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 시행이 결정됐다, 사재기가 유행하고 있다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그러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3단계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혼란과 불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몸살 증세로 제천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70대가 확진 하루 만에 숨졌고 청주 요양원 관련 80대 확진 환자 2명도 폐렴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서울로 이송된 음성 확진 환자가 청주로 도주해 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다행히 바로 붙잡혔지만 택시기사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됐고 지구대 경찰들도 격리됐다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야 귀가하는 등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음성군은 이 환자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주한 50대 확진 환자를 태운 택시가 지구대에 도착합니다. 음성 소망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소하기 직전 달아나 택시를 타고 청주로 온 것입니다.
다른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는데 거기에 타고 계시던 환자분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셔서 먼저 인계를 하게끔 했거든요. 그 사이에 그냥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몰래. 환자복 차림의 이 58살 여성은 택시기사에게 집이 아닌 청주의 모 상가를 가자고 했지만 청주가 낯설었던 택시기사는 길을 물어보려 인근 경찰지구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확진 환자는 택시 안에 두고 본인만 지구대로 들어가 그나마 접촉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황 근무자가 나가서 얘기합시다 해서 출입을 못하게 막았던 거죠. 얘기를 하니까 빙설수설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몰라서 네. 이렇게 오니까 가까이에 쪽에 오니까 분청지구대가 있길래 지리교실 받으려고. 붙잡힌 환자는 다시 서울로 이송돼 입원하면서 도주국은 일단락됐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지구대 경찰 7명은 한 치안센터에 격리됐다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야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되돌아간 택시기사의 검사 결과와 잠복기 가능성도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개인차 끌고 왔어요, 다. 각자. 갑작스럽게 이제 닥친 일이라. 저녁은 배달시켜 먹었고요. 지구대장님이 이제 빵이랑 뭐 음료수 이렇게 갖다 줘갖고 저희 아침 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공조 요청을 받고 곧바로 택시기사를 지구대 밖으로 데려나온 경찰의 민첩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순식간에 접촉자가 불어날 수 있던 상황. 음성군 보건소는 도주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고심했지만 우선 관련 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퇴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괴산 성모병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괴산군은 이 병원재단 이사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은 퇴원 환자 6명의 진단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음성으로 표기하고 퇴원시켰다가 2명이 뒤늦게 확진됐습니다. 이 병원 퇴원 환자를 고리로 음성과 진천 지역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도입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한나절은 걸리던 검사 결과를 30분 안에 판단하는 진단키트인데 증상이 없는 환자를 가려내는 데 쓰입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진단키트를 이용해 표준 분석법인 PCR 검사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현장에서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자 방역당국이 취약계층과 집단시설을 우선적으로 출장 검사에 나선 겁니다. 힘드시고 어렵고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100여 분이 왔다 가셨어요. 충주에는 신속 검사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집단 감염과 전파 우려가 큰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우선 대상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원하는 시민 또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처럼 최소 하룻밤을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돈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머뭇거리고. 그래서 무료일 때 지금 빨리 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왔어요. 원래 하루 정도 걸린다 했는데 30분으로 줄어가지고 제가 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다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만큼 신속 항원 검사는 의심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취한 검체를 시약과 섞어 진단키트에 떨어뜨리는 신속 검사는 유전자를 증폭해 분석하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10%가량 낮기 때문. 방역당국은 의심 사례가 나올 경우 PCR 검사로 재차 확인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을 신속히 찾아내서 확산을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키트 12만 개를 확보한 충청북도는 24만 개까지 늘려 취약시설을 제하고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전수검사에서 시내버스 기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해당 운전기사와 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2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2주간 51번과 58, 59번 노선은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배차 시간을 감축하고 120과 150, 160, 170번 노선은 운행을 임시 중단합니다. 제천시는 전체 운수 종사자 710명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가 올해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유치와 도내 기업의 증설을 유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북권 광역 물류센터 입지로 청주를 택한 업체가 충청북도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오는 2022년 센터가 완공되면 하루 고용 인원이 1,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교대로 했을 때 한 일 고용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새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 유발 효과가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유치한 투자는 10조 700억 원. 지난해보다 8천억 원 정도가 줄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년 연속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국 최초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이메일 전화 상담 비중을 높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어려워지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을 공략했고 도내 기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확대해 증설을 유도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 이전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했었는데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도내 기업들 증설하는 부분에 좀 관점을 주자. 충청북도는 각 실국별로 관련 기업을 책임지는 기업 유치 담당제를 현재 50여 곳에서 내년에는 6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는 유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산업 단지를 조성해 코로나19 상황을 투자 유치에 역이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독감 백신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청주의료원 의료진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의료원 의사 12명과 간호사 94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백신 접종을 위해 예진표를 대리 작성한 뒤 백신을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원보건소는 지난 9월 해당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청주의료원 자체 조사에서 직원 103명이 자진 신고하면서 원해 유출 272건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삼거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과 8톤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모두 불에 탔고 60살 쓰레기 수거차 운전기사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와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에 대한 후속 처리를 위해 충청북도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역사학자, 예술인,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동상 안내판에 기록할 사법적 과호의 내용과 전두환 동상 위치 변경, 대통령기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논의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